암 치료비 보험 다 비슷해 보이시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보험 에피소드에서는 복잡한 암 치료비 보험을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미 사라진 옛날 상품부터 비급여 암 치료비 그리고 국립암센터까지 보장되는 특약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비교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하는 답이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암은 준비 안 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암 치료비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릴 필수 가이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보험 에피소드만의 솔직하고 알찬 암 치료비 보험 총정리를 시작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암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7조 3,765억에서 2023년 기준 10조 1,552억 원으로 무려 37.7%가 증가했고 연평균 8.3%씩 오른 수치입니다. 이 말은 곧 의학 기술은 발전해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치료비 부담도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 비급여 암 치료 비용은 암으로 인한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 포인트, 이 제도는 급여 항목에서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려서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를 그것도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로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실손보험의 도움도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통원 한도는 10에서 3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1, 2, 3세대의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비급여 진료비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었는데요.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비급여 치료를 받는 대로 모두 내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암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급여 암 치료비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암 진단비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암 치료비 보험을 서브로 추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암 치료비 보험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보장의 범위와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과연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에피소드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암 치료비 보험 6가지와 이제는 단종된 한 가지 보험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께 가장 맞는 암 치료비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암 치료비 비대형 담보입니다.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보험인데요. 왜 더 이상 가입할 수도 없는 보험을 소개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단종된 보험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입해놓고 뭔지 몰라서 리모델링 할 때 해지하는 불상사를 피하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선 이 암 치료비 비대형 담보는 작년 1월에 출시해서 같은 해 11월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보험은 내가 암의 진단을 받고 지출한 연간 암 치료 비용의 합산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내가 23년도에 지출한 암 치료 비용의 합이 연간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라면 500만 원을 지급받고요. 4,230만 원 지출했으면 4천만 원, 8천만 원 지출하면 8천만 원,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출한 암 치료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장받을 수는 없죠. 물론 회사에 따라 최저 보장 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마다 연간 암 치료 비용에 합산하는 대상 치료도 달랐는데요. 보통은 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까지 보장했는데 한 회사에서 여기에 통증, 면역 치료를 포함한 통합 암 치료 비용부터 검사비, 식대를 포함한 급여 전체 의료비, 호르몬 치료 비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최저 보장 금액을 충족하는데 더 유리하게 넓은 보장 범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장이 뛰어난 암 치료비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보면 사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1세 남성 표준치의 기준으로 월 27,161원 수준, 여성은 15,364원 정도였으니까요. 이 금액만 내면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 10년간 총 15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사의 경우는 보장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 최저 보장 금액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도 높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이 상품이 판매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판매할 계획은 없어 보이고요. 따라서 만약 시청자들 분들께서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암 치료비 보험, 비례형 담보를 가입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보험 정말 평생 사수해야 할 보물 같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상품은 암 치료비 정액형 담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례형 담보와 함께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이 정액형 담보는 암 진단이 확정된 뒤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진단 후 10년 동안 연간 1회 한도로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례형 담보와 비교해 볼까요? 비례형은 실제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액형은 내가 얼마를 썼든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후에 수술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에 5천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받는 구조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례형 담보에 비해 큰 인기를 얻지 못했죠. 지금도 관련 문의가 많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액형 담보가 있었기에 이후 더 진화된 암 치료비 보험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 정액형 담보는 오늘날 다양한 암 치료비의 보험의 시초 혹은 시조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정액형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암 담보입니다. 바로 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각각 분리해 보장하는 방식인데요. 예전 정액형 담보에서는 암 진단 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받아도 딱 2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는 달라요. 수술로 2천만 원, 항암 치료로 또 2천만 원, 이렇게 총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각각 최대 가입 금액을 3천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연간 최대 6천만 원, 10년간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 담보는 기존 정액형의 한계를 넘어 치료 항목을 세분화해 훨씬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보장되는 대상의 치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항암 호르몬제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항암 호르몬제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 치료는 주로 유방암 환자분들이 자주 받는 항암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의 경우는 특히 호르몬 치료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겠죠. 네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 주요 암 치료비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보장은 제외하고 보험료는 낮추면서 상급 종합병원 치료비 보장은 그대로 살린 상품입니다. 즉,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을 때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좁은 대신 보험료는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5번째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았을 때도 보장이 되는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의 상위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암치료비는 암치료인데 급여, 비급여, 의료비 모두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암치료비 보험이었다면 6번째는 비급여 암 치료비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안성맞춤인 암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암 치료비 비례형 담보를 가입하지 못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우선 기본적인 의료비 구조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 의료비는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이고 그 외 급여 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제도에서 95%의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부담은 비급여 의료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과 항암 약물 치료 시 추가 3천만 원을 보장하는 항암 약물 치료비, 이렇게 두 가지 담보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장하는 범위로는 수술엔 비급여 다빈치 로봇 수술, 암 수술을 포함하고 항암 약물도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카티, 면역, 표적 항암제 등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항암 방사선 치료의 범위에도 정위적 방사선 치료부터 중성자, 양성자 치료 모두 보장해주죠. 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10년간 연간 5천만 원씩 총 5억을 보장해주는데요. 심지어 기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을 포함한 4가지 유사암에 대해선 진단비로는 일반암 진단비의 최대 가입 금액 20%까지만 보장해줬습니다. 일반암 1억을 가입하면 유사암으론 2천만 원만, 일반암 5천만 원만 가입하면 유사암은 1천만 원만 보장이 되는 방식이었죠. 반면 이 비급여 암 치료비 보험은 유사암이든 일반암이든 모두 구분 없이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해 주는데요. 심지어 보험료도 20년 납 90세 만기의 비갱신형인데 30세 남녀 모두 만원대 미만이고 40세는 만원 초반대에 50세 남녀도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비급여 암 치료비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7번째, 암 치료비 보험은 하나의 특약으로 최대 16억까지 보장해주는 담보인데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수술 항목을 총 8가지로 나눠서 각각 연간 1회로 2천만 원씩 정액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8가지 전부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 담보에 의하면 8가지 항목으로 각각 2천만 원씩 매년 1억 6천만 원을 받으니까 10년간 최대 16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40대 초반의 여성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양성자 치료, 유방암 제거 로봇 수술, 면역 치료에 버제니온,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각각의 치료별로 최대 10년까지 가입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의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 여자는 만원 후반에서 2만 원 초반까지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보장 대비 매우 저렴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시점에 가입할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 6가지와 단종된 한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 감은 조금 잡히셨을까요? 암 보험은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 상품입니다. 종류도 많고 새로운 보장이 계속 생기다 보니 조금만 관심을 놓아도 흐름에 따라가기 어렵죠. 암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이라는 질병의 치료에 많은 시간과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비입니다. 따라서 내 경제적 여건에 맞춰 나한테 딱 맞는 암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암 치료비 보험의 보장이 넓어도 암 진단비를 대신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는 초기든 말기든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진단 확정만 되면 즉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암 치료비 보험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암에 진단된 후 반드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실손보험과 암 진단비를 먼저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내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해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간에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과거 병력 이력이 새로운 보험 가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 경제적 상태를 고려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가입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저희 보험 에피소드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험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정말 답입니다. 33개 보험사주 내게 꼭 맞는 단 하나의 해답, 보험 에피소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늘 보험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